히틀러는 알고 있어요. 영국은 소련과 미국이 계속 안 망하길 바라고 있다. 소련은 지금 영국, 미국 대 독일, 이탈리아가 싸우는 거에 참전은 안 한 상태야. 여기서 근데 소련이 망하면 동북아에서 일본이 소련 눈치도 안 보고 얼마나 나대겠습니까? 소련 눈치를 그래도 보면서 나댔어요, 일본이. 근데 만약에 소련이 망하면 여길 누가 막아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이 이제 이 태평양 쪽에서 너무 커지면은 유럽보다 태평양이 더 중요했던 미국 입장에서 유럽에서 영국을 도와줄까요? 가나? 바로 2차 세계대전. 1939년에 터질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던 겁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이거 터지기 2년 전 1937년 11월부터 히틀러는 스스로 전쟁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염두하고 있었어요. 자, 1937년 11월에 있었던 호스바하 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틀러랑 히틀러의 최측근들이 비밀리에 본인들이 회의한 거를 일부러 히틀러의 부관이었던 호스바하라는 사람이 기록해둔 거예요. 그래서 호스바하 각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군비를 증강을 할 거고 앞으로 영토 확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히틀러의 부관이었던 호스바흐가 일부러 기록을 한 거죠. 근데요, 이 호스바흐 각서가 문제가 뭐냐면은 비판이 있어요. 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튀어나온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작일 수도 있다. 나치 독일이 쓰던 그 공식 문서에 사용하던 서명, 나치 독일의 그 공식적인 도장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없고 이게 주작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대사의 역사 자료로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는 문서기네요. 근데 내용이 그럴듯은 하고 이게 실제로 괜찮은 역사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호스바하 각서가 내용이 뭐였는지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호스바하 각서에 의하면 독일은 개박살이 났었죠, 그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했어요. 배상금 졸라 많아졌지. 근데 대공황 터졌지. 히틀러가 지가 헤쳐먹으려고 집권을 했는데 이제 독일이 어떻게 더 생존하고 더 나아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히틀러도 대가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은 독일의 생존을 위해서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 독일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 당시에 이 독일의 영토만으로는 전쟁이 일어날 때라던가 아니면 지금 내수용으로라도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도 굉장히 부족하다. 즉 우리 독일은 자체 영토만으로는 식량도 부족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큰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유럽 아니면 소련 쪽의 영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은 다른 나라의 땅이 많지 유럽에는 땅에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경 쓰기 바쁘단 말이야, 대영 제국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 호스바하에 의하면, 호스바하 각서에 의하면 영국은 우리가 영국의 다른 해외에 있는 여러 식민지 쪽에서 그 식민지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 이상 유럽에서 우리가 여기 영국이랑 상관없는 땅 조금 먹겠다고 하는 거는 대놓고 지랄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이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바다를 지배하는 건데 요 땅에서 뭐 독일이란 나라가 조금 땅덩어리 넓어지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함부로 막 난리치고 막 그러겠어 싶은 거죠. 이런 계산을 했다고 호스바하 각서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국은 소련을 너무너무 견제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 소련을 견제하고 싶다라는 거를 영국이 힘이 커진다만 생각하는데 애초에 소련이 커지는 거를 막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 한 국가가 조금 힘이 세지면 알아서 견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독일의 힘이 어느 정도 세져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소련 막을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 영국이 독일이 땅덩어리 넓히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계산을 호스바하 각서에 의하면 독일이 했다. 자, 문제는요, 이 호스바하 각서에 의하면 독일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긴 일어난다. 왜? 필요하니까. 독일은 식량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고립될 것이고 앞으로 영토를 미리미리 확장시켜놓고 확보하지 못하면은 진짜 나중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장을 하긴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히틀러가. 그죠? 그럼 언제 저 영토를 확장시키고 확보시킬 전쟁을 언제 일으킬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처음에 이 호스바하 각서에 의하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프랑스에서 1943-45년쯤에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계속 불안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한테 아예 영토가 사라졌던 것도 프랑스가 결집도 제대로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개털이었고 불안했고, 프랑스가 뭔가 내실을 다질 상황이 아니었어 당시에. 그래서 독일이 볼 때는 1943에서 45년 사이쯤에 프랑스에서 내전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때 조지자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호스바하 각서에 의하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고 개털되어 있고 거의 뽕 빨아먹거나 이득 볼 것도 개털 없는 프랑스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독일이 쳐들어가도 영국이 별로 꺼져 그냥 니네. 독일이랑 이제 협의 잘 봐야지. 영국은 애초에 프랑스랑 동맹국도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유럽 국가하고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냥 영국이 볼 때 독일은 본인들이 여기서 전쟁 안 터지고 이 섬 간수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하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같이 군사동맹처럼 비슷하게 가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독일하고는 그래 독일 니네도 좀 군사력 좀 높여 우리도 높일게, 그것도 같이 한 거예요 영국이.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망했네? 망했으면 이제 좀 독일이 커졌네, 이제 소련이랑 같이 독일 조질까? 아니면 독일이랑 이제 같이 소련을 견제할까? 이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뿐이지 크게 그 영국 입장에서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힘이 막강해지지 않느나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을 거라고 당시 히틀러는 생각을 했었다는데, 솔직히 나 여기서 좀 신뢰가 안 가요 이 호스바흐 문서에 대해서. 독일이 프랑스를 다 처먹어가는데도 영국이 가만히 있을 거야,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호스바흐 각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문서긴 하다. 히틀러가 저런 계획을 세웠다고 좀 그럴듯하게 그냥 쓴 문서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그런 의심을 많이 받는 역사자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자료를 대전제로 깔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호스바흐 각서에 의하면 독일이 먼짓거리를 해도 영국이 별말 안 할 거다예요 결국에는. 근데요 실제로 1938년 정말 영국이 가만히 있던 겁니다. 자,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야 오스트리아 니네 내무부 장관이랑 그런 정부 관료들 다 신독일 성향의 사람으로 갈아엎어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니네가 뭔데 일단은 상황 파악을 하겠죠. 니네 뭘 믿고서 갑자기 하세요? 우리 도와줄 나라 없을라나? 어디 없나? 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좀 상황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근데 보니까 프랑스는 힘이 없어. 소련한테 물어보니까 소련은 야 니네끼리 싸우든 말든 니네가 알아서 해, 나 쳐다도 보지마 이 새끼야. 그냥 소련은 얘네들끼리 싸워가지고 힘이 전반적으로 쭉 빠져서 하향 평준화 됐을 때 밀고 들어가면서 지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제발 싸워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소련은. 그러니까 날 왜 봐, 오스트리아 니네가 알아서 해, 이제 그런 거지. 그 다음 영국은 독일이 좀 힘이 커지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독일이 조금 힘이 오스트리아도 먹고 좀 그러면서 좀 얘네 독일이 좀 커져야 알아서 프랑스도 짜져 있고 소련도 알아서 견제가 되고 독일이 좀 힘이 세져가지고 나쁠 게 하나도 없겠네? 라고 영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 가있던 오스트리아 외교관한테 대사한테 이제 영국이 공식적으로 야 니네 오스트리아 총리한테 전해, 독일한테 개기지 말고 독일 말 들으라고 전해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영국이. 그렇게 오스트리아가 처음에는 친독일 성향으로 내각이 바뀌고 나중 가서는 점차 가면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사실상 합병을 합니다. 진짜 눈 하나 깜짝할 사이에 레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국제정세를 잘 읽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는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먹어도 프랑스는 지랄할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쟤네들도 힘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대놓고 지랄을 못할 거다. 영국도 우리가 힘 커져가지고 나쁠 거 없다고 볼 거고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이런 거 계산하고 행동을 한 거죠 히틀러가. 당시 1930년 되면 대부분의 이 유럽 국가들이 대공황의 여파도 ING였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난 지도 아직 20년도 안 된 시점이었고 경제는 개박살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웬만하면은 전쟁을 피하려고 그랬어. 경제가 개판이고 나라 꼴이 개판인데 지금 무슨 전쟁을 해. 얘네 빼고 독일은 이럴 데 없어요 진짜. 지들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게르만 민족 위에서 다 뒤져라 싸워라 막 이러던 인간인데 이제 오스트리아를 먹었어 독일이. 그 다음엔 바로 옆에 있던 체코슬로바키아를 먹을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이제 먹어야지 하고서 있었는데 이때 체코슬로바키아가 프랑스랑 동맹이었어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프랑스 형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해요. 형 히틀러 저 새끼야 자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분리를 하니 마니 이 땅 정도는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니 말이 막 이러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그때 프랑스가 뭐라고 했을까? 도와주고 싶은데 영국이랑 같이 도와주는 거 아니면 우리 혼자서는 니네 못 도와줘. 미안 그래요. 왜?
프랑스가 힘이 약해지면 얼마든지 영국이 프랑스 치러 올 수도 있고, 프랑스는 영국도 안 믿고 독일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영국이 말로는 뭐 프랑스랑 뭐 친하게 지내서 독일을 견제하니, 뭐 체코슬로바키아도 프랑스랑 뭐 같이 편이라서 독일을 견제하니, 뭐 그러지 말로만 그러는 거지. 프랑스도 힘이 빠지면 얼마든지 영국이 다른 나라에 있는 식민지 쪽에서 영국이 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서 어떻게 도와줄 건데. 프랑스 혼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공황이 ING인 상황에서 혼자 체코슬로바키아를 도와주러 간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한테 도와달라고요. 소련 형 우리 좀 도와줘. 그랬더니 소련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프랑스랑 소련이랑 같이 군사적인 조약 같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소련이 프랑스가 먼저 니네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때 우리도 도와줄게. 다들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별짓거리, 다들 오스트리아를 처먹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 다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히틀러가 뭔 짓을 하든 말든 이제 그건 알 바 아니고, 그냥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웬만하면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경제가 개판이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하기 싫은데 히틀러가 나대잖아. 아무리 전쟁을 하기 싫어도 한두 끝도 없이 저 인간이 계속 나대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다들 그래 오스트리아 먹고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분리하고 이제 뭐 지들이 좀 영향력 행사 그 정도 하면 이제 좀 그만하겠지, 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내버려뒀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독일이 개입해서 친독일 성향의 체코슬로바키아를 만듭니다. 체코랑 일단 슬로바키아를 분리시켜요. 슬로바키아는 분리를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슬로바키아는 불쌍한 나라라서 우리가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지들이 다 잊혀먹고, 거기서 체코는 아예 자기들이 위임을 받아서 위임 통치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댄다길래 영국 프랑스도 그냥 뭐 체코슬로바키아에 뭐 친독일 성향 넣어달라고 그냥 그 정도로 하겠지 저 새끼 그랬는데, 사실상 다 헤쳐먹겠다는 거야. 영프 입장에서 이제 얘네들 적당히 하고 좀 빠질 줄 알았더니 이 새끼 저 선을 넘네. 그러더니 이제 히틀러가 이제 아예 대놓고 폴란드를 처먹겠다고 대놓고 나대요. 독일이 단치를 달라고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한테 대놓고 그냥 니네 땅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영국이 이제서야 이제 독일이 폴란드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영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폴란드를 지원할 거다. 알겠지? 그만 나대라 라고 발표합니다. 그제서야 가만히 계시던 프랑스가 얘네가 해야 좀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보면은 적극적이지 않아. 우리도 폴란드 지원할 거다. 독일이 이제 폴란드 침공하면 좀 그런 느낌이야. 근데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폴란드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솔리니 이탈리아랑 군사동맹을 본격적으로 맺고 폴란드를 무력으로 조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쪽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독일, 이탈리아가 이제 지락펴락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 정리됐으니까 이제 여기로 가겠다는 건데, 폴란드로. 자, 그거를 당연히 영프가 두고 보고 있지 않겠죠. 근데 소련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독일이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연병 떨고 이탈리아랑 또 동맹까지 맺고 군사동맹, 그 다음 폴란드까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개박살내러 온다고 했을 때 소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게? 소련이 이 타이밍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영국 프랑스가 얘기했댔죠. 폴란드를 독일이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런데 독일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쳐들어 갈 거야 계획을 막 세우고 있으니까, 소련 입장에서 영국 프랑스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견제를 안 하지 독일을? 저 새끼들 주댕이로만 독일 견제한다고 그러고 일부러 독일 힘 키워주게 해서 우리 견제, 소련 견제하려고 일부러 말로만 견제한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작질인가 저거? 얘네 다 씨발 한패 아니야?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얘네? 요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소련이. 이제서야 소련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자 엄청 복잡해. 잘 들어야 돼. 입장 차이가 다 달라 지금. 자 봐봐요.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부터 독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폴란드 건넌다고 했을 때부터 견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폴란드는 누구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빨리 영프 형들 뭐 이런 입장인데, 소련도 같이 도와주면 좋잖아.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폴란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련한테 영프가 같이 고고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련이 괜찮지 같이 도와주자 이제 그런 거지. 왜? 도와준 다음에 폴란드 쪽을 조금 떼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 한 입만 할 수도 있잖아. 모르니까 저 짓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폴란드가, 다들 아시죠? 러시아 역사 제 영상 보신 분들, 러시아 제국과 폴란드의 관계 어땠어요? 정말 천년숙적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그 천년 숙적이 도와주러 온다고 하면 폴란드가 도와주러 오는데 어떤 거를 헤쳐먹을 생각으로 올려나 얘네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정색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소련 니네는 아니지. 소련 입장에 그러면 어떡하자는 건데 그럼 나보고. 근데 이 타이밍에 히틀러가 영프가 소련을 꼬드기긴 했는데 폴란드 쟤네들 때문에 소련을 못 꼬드겠네? 여기서 그러면 내가? 소련이 저쪽 편에 들어가봤자 나한테 좋을 거 없잖아? 소련아 니네 거기 어떻게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못 갔다며. 어떻게 또 마음이 또 상했겠네. 너네 솔직한 얘기로 소련 니네 폴란드 도와주려고 했던 거 폴란드 땅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다 알고 있어. 그럼 아싸리 나랑 같이 조져서 폴란드를 나눠 먹자.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그 유명한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한 상황이 스탈린이 등신 같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쉽게 말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소련이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소련은 폴란드를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영국 프랑스는 독일을 조지러 갔고 폴란드는 계속 국경 건들지 마라,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고 있으면 영국 프랑스랑 폴란드가 독일을 아예 다 헤쳐먹으면은 소련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셋이서 독일 나눠먹기 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여기서 영프를 도와서 견제를 하면 독일을, 소련도 콩고물 먹을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래잖아 폴란드가. 만약에 영프가 폴란드를 도와줘서 독일을 이겼어, 영국 프랑스의 힘은 더 세지겠죠. 폴란드도 세질 테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만약에 독일이 이겼다 그래도 없어. 얘네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이득이 없는데 소련은 뭘 선택하든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을 안 할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이제 시작됩니다. 히틀러가 이제 소련이랑 폴란드 반등 드립을 쳤는데 독일 계획은 이랬습니다. 당시의 계획은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가면 이제 소련도 핀란드, 발트 3국, 몰도바 그런 데 쪽으로 이제 소련도 같이 쌍사이드로, 양쌍사이드로 쳐들어가자 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게 그렇게 파시스트 나치즘 색들, 그 스파이 색들 그러면서 욕하던 스탈린, 그렇게 공산주의 욕하던 히틀러가 너무나 아주 희대의 아주 이상한 조합으로 독소의 조합, 독일 소련의 불가침 조약이 이제 맺어진 것이고요. 국제정치에 이런 이념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 독일과 소련의 뒷구녕 협의가 끝나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시작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9월 26일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함락당합니다. 그러자마자 소련은 핀란드랑 이제 발트 3국이 있는 데를 조지는 거죠. 그렇게 나치 독일은 일단은 덴마크랑 노르웨이를 조져서 친나치 정권을 세웁니다. 이때 소련이 발트 3국 핀란드 조진다 그랬죠. 이 당시에 핀란드가 엄청나게 약소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련이랑 비교했을 때는 인구든 경제 규모든 뭐든 굉장히 좀 갭이 심했거든요. 근데요, 스탈린의 소련 4달 넘도록 핀란드를 못 먹습니다. 4달 뒤에도 핀란드의 10% 간신히 먹고 철수를 해요, 소련. 이때 히틀러가 본 거예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이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 군대가 핀란드를 4달 동안 10%도 제대로 못 먹고서 철수하는 꼬라지를 본 거야.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쟤네 군대 개등신이네? 생각보다 소련 쟤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히틀러가 소련 신경 끄기 시작하면서 1940년 5월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영국, 프랑스도 벨기에, 네덜란드 쪽에서 개박살 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또 도와주고 독일을. 그렇게 1940년 6월 프랑스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소련이랑 독일이 사이가 그렇게 더럽진 않았어요. 소련은 그래 발트 3국 쪽 먹고, 그리고 독일이 폴란드 다 먹으면은 분명히 폴란드 절반이랑 발트 3국이랑 동유럽 쪽도 좀 준다고 했으니까 확보했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까지 개박살나. 영국, 프랑스도 나치 독일한테 개박살나고 있고, 프랑스의 절반이 삭제되고 있던 저 1940년 중후반으로 갈 때 이 시점에 소련 스탈린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부에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만약에 독일이 지면,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게 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 미국이 이제 쥐락펴락하는 국가가 되겠지. 영국, 미국한테 독일이 개박살나서 완전히 독일이 이제 영국하고 미국의 허수아비가 돼서 다 같이 또 소련을 쳐들어오면 그럼 소련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서쪽으로 쳐들어갈 때 소련이 진짜 목재, 식량, 석탄, 석유, 광물을 해외 수출량의 50%, 전체의 50%를 독일에게 도와줍니다.
사이 너무 좋았어. 호기겨 절대 지면 안 돼 히틀러 짱 이랬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1940년 7월 이때면 언제예요? 소련이 핀란드 하나도 제대로 못 이기는 나라구나 라는 게 눈에 훤히 보였던 직후였어요. 히틀러의 눈에 당시에 소련보다 약했던 그 국가를 땅의 10%도 제대로 못 먹고 그 10%도 4달이나 걸리고 그 땅 꼬라지를 보고 나서 히틀러가 이제 나치 독일의 군사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이때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해요. 영국은 소련이랑 미국이 계속 버텨주길 바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틀러는 알고 있어요. 영국은 소련과 미국이 계속 안 망하길 바라고 있다. 소련은 지금 영국, 미국 대 독일, 이탈리아가 싸우는 거에 참전은 안 한 상태야. 여기서 근데 소련이 망하면 동북아에서 일본이 소련 눈치도 안 보고 얼마나 나대겠습니까? 소련 눈치를 그래도 보면서 나댔어요, 일본이. 근데 만약에 소련이 망하면 여길 누가 막아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이 이제 이 태평양 쪽에서 너무 커지면은 유럽보다 태평양이 더 중요했던 미국 입장에서 유럽에서 영국을 도와줄까요? 나치 독일 막는 거를? 미국은 무조건 태평양 쪽의 해상 어떤 그 작전 지역을 절대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요. 저 양반들은 하와이에서 일본 주변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괌까지 이어지는 본인들의 항해의 어떤 그 반경 같은 거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난리치던 나라거든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면은 일본이 나대면서 미국도 여기 유럽에서 나치 독일 안 맞고 그냥 일본 조지로 갈 것 같으니까 연쇄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영국의 계산은 그런 거야. 그래서 1940년 11월 히틀러가 머리를 굴립니다. 스탈린아 잘 지냈지? 유럽 쪽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 신경 끄고 요 기회에 인도랑 이란을 쳐라. 그럼 너네 그동안 부동항 얼지 않는 그 항구가 필요했던 너네 이번 기회에 인도 먹어라. 중국도 지금 개판이라더라. 그냥 여기서 그냥 카자흐스탄 동구권 여기 이란 해가지고 쫙 밀고 내려가라 그냥 여기로. 왜? 인도가 당시 누구 식민지야? 영국의 식민지죠. 머리를 잘 굴린 거야. 지들이 혼자서 소련도 이제 유럽 서유럽 쪽에서는 신경 끄고 이제 이쪽에나 신경 써라 니네. 그 사이에 지들 혼자서 다 헤쳐먹으려고. 영국이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계속 신경을 못 쓰잖아. 전선이 엄청 넓어져 영국도 그러면 소련이 전력을 싹 다 인도 쪽으로 빼면은 나중 가서 나치 독일이 소련을 조질 때도 편한 겁니다. 수많은 전력들을 다 여기로 보냈으니까 이란이랑 인도 쪽으로. 근데요 대숙청까지 하면서 자기 모가지 간수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던 스탈린인데 소련이 아무리 생긴 지 얼마 안 돼도 저기에 무슨 외교 당국자가 없겠어?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독일이 저런 말 한다고 해서 자기들도 나름 계산을 할 텐데 바로 그래 알았어 히틀러야 네가 유럽에서 잘 헤쳐먹고 있어 나는 인도로 갈게 이러겠어? 아니지. 히틀러가 인도 가라고 하자마자 싫어. 바로 파토를 냅니다. 그러자마자 1940년 12월 나치 독일이 소련에 대해 침공을 할 계획을 확정짓습니다. 물론 계획을 확정했다는 건 뭐예요? 지들이 이길 거 생각하고 가는 거지. 지들이 당연히 이긴다는 가정하에 가는 거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치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가려고 한 거는 미국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이 이제 소련을 조지면은 스무스하게 이제 소련이 망하면 그러면 이제 일본이 여기서 눈치 볼 세력이 없잖아요. 일본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뭐 오츠크에 연안 베링에 뭐 사방에서 나댈 거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얘네가 보겠냐? 아니 여기는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아니 우리 항공모함들이나 여기 돌아다니지 니네가 뭔데 자꾸 여기서 엉기적거리세요? 죄송한데?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영국이랑 미국이 간신히 나치 독일 지금 막을까 말까 계획 세우는데 여기서 미국이 여기를 신경 쓰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열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 얘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련을 침공한 겁니다. 절대로 영국 혼자는 절대로 못 싸운다 저거. 영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깔끔하게 영국이 항복하게 될 거다. 자 그렇게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